안녕하세요 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배구 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라하의 봄.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릅니다. 낭만은 사라졌고 대신 묘하게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2026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웃은 그저 지원자 명단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괴물, 시혜들과 이미 검증을 끝낸 경력직 자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천장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안정성으로 시즌을 설계할 것인가. 이번 트라이하웃은 단언컨인데 V리그 여자부의 질서를 다시 쓰게 될 분기점입니다. 이번 트라이하웃을 제대로 읽으려면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구조와 선택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인물과 구단들의 의사결정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드래프트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안나 피츠모리스. 198cm라는 신장은 이 리그에서 그 자체로 전술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단순한 높이가 아닙니다. 스탠포드 출신이라는 배경이 보여주듯이 선수는 판단과 위치 선정, 즉 배구 지능이 검증된 자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포지션입니다. 아포짓과 미들, 블로커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 이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 전술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선수가 들어오면 전위에서는 블로킹 벽이 바뀌고 후위에서는 백어택 옵션이 추가됩니다. 공격 루트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한 명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V리그 특유의 몰빵 배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공격 점유율 50% 이상을 소화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6라운드 장기 일정. 유럽이나 NCAA에서 이런 사용량을 경험하지 못한 선수에게는 완전히 다른 리그입니다. 결국 변수는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 선수의 몸이 이 구조를 버틸 수 있는가? 피츠모리스는 분명 가장 높은 천장을 가진 카드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단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검증된 자원들입니다. 바냐 부키리치는 이미 V리그에서 결과를 낸 선수입니다. 198cm의 높이에 안정적인 타점, 그리고 큰 기복 없이 득점을 쌓는 유형. 이건 화려하진 않지만 계산이 되는 선택입니다. 탈리 산타나는 결이 다릅니다. 리시브 안정감과 상황 판단 능력, 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특화된 자원입니다. 공격 폭발력보다는 시스템, 유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테일러 역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 경우는 명확합니다.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대입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선수는 두 번째 기회에서 결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바로 밀려납니다. 기존 자원들의 상황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바는 사실상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성적으로 증명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마나 지하은 다릅니다. 이번에 등장한 장신, 자원들과 직접 비교 대상이 되면서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이라는 기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곧 생존 경쟁입니다. 이번 트라이하우스는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 풀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피츠모리스의 실제 컨디션입니다. 서류상의 198cm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지 연습 경기에서 보여줄 스텝, 반응 속도, 그리고 체력 유지 능력. 이 요소들이 지명 순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재계약과 신규, 지명의 비율입니다. 30만 달러의 확실한 카드냐, 25만 달러의 잠재력이냐. 이 선택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시즌 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쿼터와의 조합입니다. 세터를 아시아 쿼터로 선택한 팀은 외국인 선수에게 공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포짓을 데려온 팀은 외국인 선수에게 균형과 연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조합이 어긋나는 순간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전체 1순위는 높은 확률로 피츠모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약 70% 이상. 하지만 그 뒤부터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특히 하위권 팀들은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부키리치나 산타나 같은 계산 가능한 선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리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위권은 더 강해지고 하위권은 안정만 추구하다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 지점으로 좁혀야 합니다. 이번 트라이웃의 흐름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변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 바로 안나 피츠모리스입니다. 선수의 가치는 숫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198cm V리그 기준으로 이건 단순한 신장이 아니라 전술적 우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표면적인 분석에 그칩니다. 스탠포드 출신이라는 이력은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피지컬 자원이 아니라 상황 판단과 포지셔닝, 즉 게임을 읽는 능력이 검증된 타입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포직과 미들 블로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방식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 선수는 외국인 공격수 한 명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술 유닛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로테이션 구성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변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위에서는 블로킹, 라인이 재구성됩니다. 높이에서 오는 압박만으로도 상대 공격 루트가 제한됩니다. 동시에 후위에서는 백어택 옵션이 살아납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공격 패턴이 다층 구조로 확장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투입으로 공격 구조 전체가 바뀌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전제가 하나의 조건 위에서 있다는 점입니다. 적응. V리그 유럽이나 NCAA와 완전히 다른 리그입니다. 특정 선수에게 공격을 집중시키는 몰빵 배구, 그리고 짧은 강역으로 반복되는 강행군 일정. 이 환경에서 공격 점유율 50% 이상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커리어에서 이런 사용량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부하를 6라운드 내내 버틸 수 있는지 핵심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선수는 과부하를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시즌 끝까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피츠모리스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천장은 분명히 리그 최상입니다. 하지만 바닥 역시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이번 드래프트의 핵심,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흐름이 형성됩니다. 바로 검증된 자원들, 이른바 구간들의 방역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보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계산 가능한 시즌을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냐 브리치입니다. 높이와 타점, 그리고 큰 기복 없는 경기력. 이 선수의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매 경기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을 보장한다는 점,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리턴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보다는 최소한 무너지지 않는 시즌을 설계해야 하는 팀들에게 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달리 산타나는 결이 다릅니다. 이 선수는 득점 폭발력이 아니라 시스템, 유지 능력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그리고 상황에 맞는 공격 선택, 팀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유지시키는 역할입니다. 공격 중심의 외국인 선수와는 다른 유형이지만 오히려 팀 밸런스를 중시하는 구단에게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에서 공격 자원을 선택한 팀이라면 이런 유형의 외국인 선수가 필요해집니다. 테일러 쿡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서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무대를 경험했고 기대에 못 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 명확합니다.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더 냉정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적응, 과정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바로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기존 자원들의 입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바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성적으로 모든 논쟁을 끝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계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마와 지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트라이하우스에 등장한 장신 고점 높은 자원들과 직접 비교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했다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는 위치입니다. 이건 곧 생존 경쟁입니다. 이제 변수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남은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츠모리스의 실제 상태입니다. 서류에 적힌 198cm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단들이 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스텝이 얼마나 빠른지, 블로킹 이후 전환 속도가 어떤지, 짧은 랠리에서 반응이 늦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응 속도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요소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여기서 기대 이하의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통과하는 순간 리스크는 곧 독점적인 무기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재계약과 신규 지명 사이의 선택입니다. 30만 달러는 검증된 안정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퍼포먼스를 다시 사는 구조입니다. 반면 25만 달러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천장을 노릴 수 있지만 실패 확률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닙니다. 시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확실하게 승률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변수를 통해 판을 뒤집을 것인가? 각 구단의 위치와 목표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쿼터와의 조합입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는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퍼즐 조각과 맞물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아 쿼터로 세터를 선택한 팀은 자연스럽게 공격을 외국인 선수에게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높은 결정력과 볼리 능력을 가진 득점형 자원입니다. 반대로 아시아 쿼터에서 아포지시나 공격수를 선택했다면 외국인 선수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달라집니다. 연결, 수비 가담, 그리고 시스템 유지, 즉 다재다능한 보조형 자원이 필요해집니다. 이 조합이 어긋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팀 전체 퍼포먼스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한 시즌이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변수는 정리됐습니다. 남은 건 결과의 방향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이번 드래프트의 선택, 흐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전체 1순위는 높은 확률로 피츠모리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략 70% 수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선수만이 리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니 선택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높은 천장을 가진 카드일 뿐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즉, 1순위 타임은 리그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는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판을 뒤집하면 시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특히 하위권 팀들의 선택입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무너지면 회복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향은 정해집니다. 검증된 자원으로 돌아가는 선택, 브리치나 산타나 같은 이미 리그에서 성능이 확인된 카드들입니다. 폭발력은 제한적이지만 최소한의 결과는 보장됩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위권 팀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높은 천장을 노릴 수 있고 하위권 팀은 안정에 묶여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의 자유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대로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리그 대 힘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벌려 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라하에서 발표될 결과는 단순한 지명 명단이 아닙니다. 각 구단이 어떤 리스크를 선택했고 어떤 방향으로 시즌을 설계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안전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즌 초반 몇 경기 만에 바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은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경쟁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리그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피츠모리스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증된 안정성을 가진 부키리치와 산타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배구 분석은 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